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리생룬 총리와 오찬 회동을 갖고 내일 흥미로운 회담은 아주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호텔에만 머무르며 회담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성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합의문 최종 조율을 위해 막판 협의를 벌였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통영만 대동안 단독회담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두 정상의 악수 그리고 참모들이 합류한 확대 회담에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할지가 관건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가 매우 무더운 나라인데 우리 경량 운수님께서 부디 건강해서 저울에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전용기를 이용한 사실도 공개했는데 북한 보도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경론 끝에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니까 13시간 정도가 남은 셈입니다. 뉴스나인은 먼저 현지 특별 취재팀을 연결해서 싱가포르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준우 기자, 이제 정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싱가포르로 쏠려 있는 것 같은데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긴장감 속 기대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미국은 시종 모든 것이 북한에 달렸다면서도 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특별한 강조점 없이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의가 오늘 오후까지도 이어졌는데 아직도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은 걸로 봐야 하겠습니까? 네, 미국과 북한 일단 오늘 두 번 만났습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좋지 않은 표정으로 헤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회담을 깰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이죠. 오늘 밤에 두 정상이 만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 일찍 이곳에 도착하면서 그런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사되지 않았고요. 고위 외교 당국자의 말입니다만은 오늘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던 것을 반추해보면 오늘도 쉽지 않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 장면은 예정대로 내일이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취재 기자가 회담 장소인 센토사 섬에도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센토사라는 이름 평화와 고요를 뜻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섬 이름 그대로 고요한 그러나 확실한 긴장감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육해공 3면에서 모두 경계가 크게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김동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에는 헬기 편대가 날고 바다에는 경비정이 질주합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모두 무장경찰의 검문 검색을 받아야 하는 상황. 며칠 전까지 공사 중이던 검문소도 완공됐고 보안 요원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카펠라 호텔 입구 앞에는 철제 장애물 설치로 이처럼 접근이 원천 차단돼 건너편에서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완전 통제됩니다. You want to film this here today, and then midnight they will close the barriers. They won't let anyone else film anymore. 하지만 직접 회담장을 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막지 못합니다. We support what President Trump is doing 100%, and we think that this has a great chance for the Koreas to get along. 정상회담을 위해 동원된 보안 요원만 5천여 명.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앞두고 섬 전체가 하나의 요새로 탈바꿈했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네, 앞서 언급했지만 미국과 북한은 내일 회담을 앞두고 상반된 표정을 연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식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롭고 잘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싱가포르 대통령궁에 차례로 들어섭니다. 싱가포르 리션융 총리와의 만남은 단독 회담에 이어 오찬까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사관 직원과 미군들을 격려하는 행사장에서는 북한 인공기와 한글이 적힌 무대 배경으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숙소에서 이루어진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회담 관련 최신 정세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숙소에선 분주히 움직이는 미국 주요 당국자들의 모습이 계속 포착됐습니다. 짧은 공식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아침까지 이곳 샹그릴라 호텔에 머물면서 최종 회담 준비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두문불출했습니다. 수행원들만 호텔 안팎에서 분주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를 만나고 숙소로 돌아온 뒤 오늘까지 두문불출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숙소에서 사전 점검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 고위급 수행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의 모습은 아침 일찍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10명 가까운 수행원들과 함께 차를 타고 나갔다가 점심때가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회담이 열릴 카펠라 호텔 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에는 현송화 단장과 조영원 부부장 등은 미니버스 편으로 마리나 베이 샌즈 등 싱가포르 랜드마크를 둘러봤고 경호원 수십 명이 대형 버스를 타고 호텔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현지 매체들은 내일 공식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어제 김 위원장이 도착했을 때 전자기기를 막았을 만큼 삼엄했던 경우는 오늘 하루 동안은 이뤄지지 않아 두 정상의 이른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예, 지금까지 싱가포르 특별취재팀의 보도를 보셨습니다. 자, 이제 회담은 13시간가량이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9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담이 시작되죠. 먼저 회담은 통역 사만 대동한 단독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확대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내일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윤혜웅 기자가 미리 살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시간 12일 오전 8시 반. 호텔 주변이 분주해지고 김정은의 방탄 벤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한 특유의 V자 방탄 경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캐딜락 원 역시 텅 빈 시내를 달립니다. 센토사 섬의 하나뿐인 출입구 코즈웨이 게이트를 지나고 회담 5분 전 양복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과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이 등장해 역사적인 악수를 나눕니다. 회담 모두 발언에 이어 이어지는 2시간 단독 정상회담. AP통신은 이 단독 회담엔 배석자 없이 통역사만 참석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두 정상이 오찬을 함께할지 깜짝 산책을 선보일지는 단독 회담 성과에 달렸습니다. 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오후 확대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둔의 지도자 이미지를 깨고 세계 앞에 나온 김정은과 1분이면 진정성을 간파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한 트럼프 대통령. 승부사적 기질이 강한 두 정상이 과연 웃으며 회담장을 나서게 될지
세기의 단판이 12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V조선 윤태웅입니다. 내일 회담은 워낙 중요한 사안을 두고 벌이는 단판이기 때문에 두 정상의 기싸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만났을 때 악수로 기선제압을 하는 걸로 유명해서 과연 내일도 그렇게 할 건지,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나올지 두 정상의 회담 전 기싸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윤태윤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플 정도로 강한 악수로 각국 정상들의 길을 눌러버립니다. 지난해 2월 일본 아베 총리는 트럼프와 19초 동안 악수를 한 뒤 온몸으로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지난해 7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손을 잡힌 채 29초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때 트럼프 손등에 엄지손가락 자국이 남을 정도로 손을 꽉 잡는 복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악수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상대의 손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악수를 나눌 때도,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도 상대의 손을 자신의 배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는 서로의 배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밀착했고 양손을 맞잡는 등 최대한 예를 갖췄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 첫 인상은 악수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기의 악력 대결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서 확대 회담이 열린다면 양쪽에서 누가 배석할 것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확실해 보이는데 이번 협상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리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배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신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독 회담에 이어 열릴 확대 회담에선 양측이 배석자 수를 최소화하고 급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북한 측에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배석 후보자로 꼽힙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배석은 확실시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차례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등 회담 준비를 총괄했습니다. 김영철도 이달 초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등 실무 책임을 맡았습니다. 관심은 북한이 불만을 드러냈던 볼턴 보좌관의 배석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에서 김영철을 면담할 때 볼턴 보좌관을 배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배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을 배석시켜 김정은을 압박할 것이란 정반대 전망도 있습니다. 김정은을 그림자 수행하는 김여정이 비서실장 자격으로 동석하느냐도 관심입니다. 때문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북한 외교를 총괄하는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3명씩 배석시키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앞서 싱가포르 현지의 김진우 앵커가 간단하게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북한은 오늘 오후까지 실무 협상을 벌였습니다. 아직도 최종 정리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CVID, 즉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를 공동 합의문에 넣을 것인지 같은 핵심 쟁점을 두고는 진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 하얀색 벤 차량에서 북한 측 실무협상단이 내립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부상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곧장 호텔 회담장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대표단 성김 대사도 빠른 발걸음으로 지나칩니다. 두 대표단은 2시간 동안 회담장에서 마주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CVID를 합의문 초안에 넣을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 협상은 하루 종일 진통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2시 40분, 두 대표단은 취재진을 뚫고 다시 협상장으로 들어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판문점에서 6차례나 회담했지만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막바지 밀고 당기기를 한 것입니다.
폼페이오는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make security assurances necessary for the North Koreans to engage in that denuclearization.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SNS에 최선희 부상이 활짝 웃는 모습 등이 담긴 회담장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내일 회담에서 기적 같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일거의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긴 호흡을 강조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40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역사적 미북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과 강력한 지도력 덕분이었다며 기적 같은 성과를 기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기적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한국민은 마음을 다해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의 미북 간 실무 논의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통화에서 종전선언도 언급됐지만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로 오라는 초청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적대 관계와 북핵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북 대화도 성공적으로 병행해 가야 한다면서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일단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내일 회담을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2시간쯤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CVID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네. 그러면서도 대화가 상당히 빨리 진전되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회담 결과를 전망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혹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굉장히 지금 막판 조율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 이제 아마 미국으로서는 CVID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합의문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그 부분은 내일 그 실질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건 상당히 좀 어떻게 좀 조율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 부상이 오늘 오후까지도 사실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네. 역시 CVID와 관련한 이 부분에 뭐 실무적인 조율이 좀 덜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그렇겠죠. 건가요? 이제 미국 시기의 그런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거의 공동 보도문을 완성시켜 놓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예. 우리가 과거 남북 정상회담의 예를 보게 되면 되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마지막 한 20%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정상 간의 만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미국은 아마 그걸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예. 그런 미해결된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고자 하는 북한 대 완전히 해결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고자 하는 미국 간의 기싸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보면 합의문이 됐든 공동 발표문이 됐든 문서로 된 뭔가 회담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그렇게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형태가 뭐 이게 공동 커뮤니케가 되든 선언이 되든 아마 합의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내일 오후에 확대 정상회담은 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독에서 혹시 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이런 일이 생길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1분 내에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예. 단독 정상회담이 잘 진행된다. 물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 저는 확대 정상회담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단독 정상회담에서 끝난다 하게 되면 어떻게 실패 가능성을 갖다 점쳐볼 수 있고 난관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협의, 고위 실무 차원에서 협의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확대 정상회담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일 잘 되면 북한 비핵화 그 이행 과정에
타임 테이블이라 그럴까요? 네. 시간표 이런 것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성공의 여부를 볼 수 있는 게 CVID라는 단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예. 두 번째 미사일이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미사일 얘기. 폼페이오도 미사일 얘기. 그렇죠. 미사일은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으로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지금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폐기 문제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시한을 딱 정해놓느냐 안 정해놓느냐 이것이 될 겁니다. 과거 9.19 공동성명이라든가 2.29 합의 같은 경우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모호한 조건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징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중 하나인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를 들고 갔을 때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좋아서 종전선언 얘기했고 또 아베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에서도 종전선언 얘기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부분 얘기는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그 북한에서 약간 이 CVID에 대해서 약간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약간 좀 서로 밀고 당기는 형태의 지금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보게 되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당근책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지막에 기싸움에서는 그 당근책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뭐 12시간 남았는데 아직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최강 부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싱가포르를 방문한 북한 수행원들 중에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 단장도 포함됐습니다. 사실 현 단장은 이번 회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 특별 공연이 예정됐거나 이후 미국과의 문화 교류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북한 수행단 버스 안에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 단장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 단장 일행엔 문화사절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회담 대표단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 간 문화 교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만찬이나 오찬에서 간단한 소공연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예술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함께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체조선수단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평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미국 공연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장관 등과 협의까지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핑퐁 외교처럼 북한과 관계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문화, 스포츠 등 민간 분야 교류를 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평창올림픽과 남북회담 만찬장 공연으로 존재감을 과시한 현송월 단장. 내일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현 단장을 선두로 한 북한 문화예술단의 미국 공연도 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북한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갔다는 사실을 상세히 또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의 동선을 철저히 숨겼던 과거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지요. 중국기가 찍힌 비행기를 타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출발과 도착, 리센퉁 총리와의 면담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보도한 데 이어 장소까지 명시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상봉과 회담이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공화국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김정은이 중국의 오송홍기가 찍힌 비행기를 타는 장면도 일면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고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환송 나온 당미 정부 지도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중국 전용기에 오르셨습니다. 하루 늦게 보도했지만 북한 시스템상 사실상 실시간이라는 평가입니다. 주민들에게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북한의 어떤 자신감과 당당함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향후 비핵화 과정을 주도적으로 북한 방송은 그러나 오늘 오전에 사진과 함께 김정은의 출국 사실을 전하다 오후에는 출국 사진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북미 회담은 예정대로 12일 하루만 개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저녁 8시, 그러니까 당일 저녁 8시에 미국으로 출국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미북 회담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역사적인 악수부터 회담 성과까지 외신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지 김지아 기자가 주요 외신들을 만나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 일간지인 스트레이트 타임즈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검증을 원하는 딜메이커, 김 위원장은 북한을 보통 국가로 만들려는 지도자라며 이런 성향 때문에 회담 성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wo unpredictable characters and who take their own image very seriously. So they do have an incentive to try to come to some sort of deal. 하지만 두 사람의 변덕스러운 성격이 문제라며 비핵화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t's not something that you can do in a matter of days or weeks or months. Some people estimate it may take up to 15 years, and many things can happen in the 15 years. 이번 미북 회담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비핵화 합의와 관련해 외신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시작 단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I think just the fact that two world leaders who have never really met in one place are coming together for the first time, I think is unprecedented and historical in its achievement.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そこはまさにアメリカと話し合う限りにおいて核を手放すタイミングと経済支援を受け入れるタイミングというのそれが明日のメインテーマになるんでしょうけれどもそこは我々の一番注目するところになります。 이번 세기의 만남에서 두 정상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를 이뤄낼지 세계는 지금 센토사 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김지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도중 생일 케이크와 함께 깜짝 축하를 받았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둔 싱가포르에서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고서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오찬장에서 박수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 앞 탁자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싱가포르 측이 오는 14일 72세 생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일 케이크를 마련해 미리 축하한 겁니다.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무장관도 트위터에 조금 일찍 축하한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미북 회담을 앞두고 외국인 4명의 입국이 금지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자살 폭탄 사이트를 검색한 사람 등 과거 테러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인물들이라고 현지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즐겨본다는 미 폭스뉴스의 유명 프로그램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번 미북 회담을 독재자끼리의 회담이라고 표현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가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급하게 사과한 겁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 드는 비용이 우리 돈 161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을 싱가포르 정부가 모두 내겠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먼저 싱가포르 총리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Around $20 million. We may be able to recoup a little bit of that, but I think it is a cost which we are willing to pay, and it's our contribution to an international endeavor which is in our profound interest. 자, 강동훈 기자, 161억 원이라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 돈은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 전반에 들어가는 돈인데요. 미국과 북한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특히 절반이 보안과 경비 관련 비용입니다. 이 도심이 아닌 센토사 섬에서 진행되는 만큼 인근 해역에 이 해안 경비대를 배치하는 등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호텔 숙박 등 체류 비용도 포함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숙박하는 이 세인트 레지스 호텔 20층 스위트룸의 하루 숙박료는 약 1만 3천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1,05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안전 확보와 도청 방지를 위해서 아래층까지 빌리는 비용에다가 이 수행원들과 경호 요원들이 투숙할 객실 숙박료까지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샹그릴라 호텔 프레지던트 스위트룸도 이 하루 숙박료가
800만 원 정도로 전해지고요. 이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도 하루에만 최소 1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워낙 물가가 비싼 곳이긴 하죠. 네. 그런데 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하는데 왜 비용은 싱가포르 정부가 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는 비용보다요, 얻는 게 많다는 판단입니다. 예.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국가 홍보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중립국인 싱가포르의 상징성을 높인다, 이런 판단입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무역 국가인 만큼 북한이 개방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고 싶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리센루 총리도 북한 제재가 해제되면 양국 간 무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북한이 자국 대표단의 체류비를 다른 나라가 내주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항공기를 4대나 동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싱가포르의 호의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동안 조건을 제공해주고 편의를 제공해주고 우리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저희 항공기를 다 쓰고 맞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싱가포르이 북한을 지원하는 게 지금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있잖아요. 이걸 위반하는 건 아닙니까? 물론 무조건 지원하면 제재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국빈 방문 형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공식 초청한 겁니다. 통상 국빈 초청 시에는 초청 국가가 체류비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싱가포르 지원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과의 사전 협의와 양해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 비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북한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도 이틀 남았습니다. 각 당 지도부는 지지층 결속을 다졌습니다. 민주당은 전략지인 경남을 찾아 집중 유세했고 한국당은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홍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을 찾아 습관적으로 하던 선택을 이제는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남의 운전대를 김경수 후보가 잡는다면 경남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김경수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도록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막바지 판세 분석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20% 넘는 사전투표율을 언급하며 막판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사전투표 결과를 보니까 판을 뒤집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경남 창원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저녁에는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역 언론인들과 만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선거 뒤 한국당과의 통합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대한정당으로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도 본거지인 전북과 전남을 돌며 민주당 견제론을 내세웠고 정당 득표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의당은 충남과 서울에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기득권의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하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며 선거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제 아내 김혜경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와 하루 종일 경기 북부 유세를 함께했습니다. 이른바 김부선 스캔들은 기득권 세력의 흑색 선전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불공정한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저질 네거티브로 선거판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피했습니다. 후보님, 김부선 씨이세요? 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냥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냥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이 후보가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저는 이 상태에서의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 이홍우 후보는 찍을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당은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도 지지율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지지율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내일 미북 정상회담 장소인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주변은 물론 하늘과 바다까지 매우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센토사 섬에 들어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현 기자, 지금 카펠라 호텔 앞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내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카펠라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철제 장애물이 설치돼 도로 접근이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이처럼 길 건너편에서 상황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마저도 밤 12시까지만 촬영이 허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도로 전체가 완전히 통제됩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모두 무장경찰의 검문 검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까지 공사 중이던 검문소도 완공됐고 보안 요원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호텔 부근에는 오늘 하루 종일 회담이 열리기 직전 마지막으로 현장을 가까이 보기 위해 관광객들과 취재진들로 붐볐습니다. 예, 육해공에 걸쳐서 지금 경비도 대단히 삼엄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 편대가, 바다에서는 경비정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회담을 위해 동원된 보안 요원만 약 5천여 명이 넘는데요.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앞두고 섬 전체가 하나의 요새로 탈바꿈했습니다. 내일 오전 두 정상이 어떤 시간에 어떤 경로로 숙소에 출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출발 직후 긴 경호 차량이 앞뒤로 호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모든 과정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내일 정상회담 결과는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세토사에서 TV조선 김동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묵고 있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에도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유진 기자, 오늘 거기서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목격되지는 않았습니까? 네,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전혀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싱가포르 리생룬 총리를 만나고 숙소로 돌아온 뒤에는 두문불출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곳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있었는데요.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숙소에서 사전 점검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 고위급 수행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의 모습은 아침 일찍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10명 가까운 수행원들과 함께 차를 타고 나갔다가 점심때가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회담이 열릴 카펠라 호텔 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에는 현송월 단장과 조영원 부부장 등을 미니버스 편으로 마리나베이 샌즈 등 싱가포르 랜드마크를 둘러봤고 경호원 수십 명이 대형 버스를 타고 호텔을 나갔습니다. 호텔 안 중식당에서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부상 등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호텔은 검색대를 지나고 신체 검색을 받은 뒤에야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인들의 출입을 원천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김 위원장이 이동할 때는 몇 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까지 막는 삼엄한 경호가 펼쳐졌는데 오늘 하루 동안은 이 같은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에서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내일 회담은 몇 차례나 열리는 것인지, 그리고 식사는 함께 하는지, 그리고 내일 하루만 하는 것인지 이런 공식적인 일정이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었는데 백악관이 내일 미북 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해서 국제부 유지연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자, 유지연 기자,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미국 백악관이 방금 내일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내일 회담은 현지 시간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대면으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통역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단독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확대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확대 정상회담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합니다. 또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업무 오찬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종료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한 뒤 현지 시간 내일 저녁 8시 전용기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경론 끝에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 2천여 명도 시국 선언을 하고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회의가 열린 사법연수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한우리 기자, 아직 회의가 진행 중입니까? 11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가 방금 막 마쳤습니다. 지금 판사들이 퇴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의결이 내려졌습니다. 책임자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해 책임 추궁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사실상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수사 촉구에 대해서는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또 이미 고발된 건들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와 고발 요구도 제외됐습니다. 오늘 의결은 이 사건과 관련한 법원 내부 마지막 회의이며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사법 행정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상설화된 기구입니다. 서초동 법원 밖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변호사 100여 명이 시국선언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와 미공개 문건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변호사 2천여 명이 동참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압박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의견을 다 듣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법원 내홍 수습도 큰 숙제로 남았는데 김 대법원장은 의견이 달라도 같은 마음이라면서 잘 처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TV조선 한울입니다. 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영상으로 찍은 뒤 경찰에 신고한다고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0여 명이 당했는데 법을 어긴 사람도 잘못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처벌은 피하지 못하겠죠. 성민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촬영합니다. 차도를 오가며 찍고 풀숲에 숨어서 찍고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찍습니다. 38살 장모 씨가 노린 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장 씨는 기업 임원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불법 유턴이나 신호 위반이 잦은 곳을 파악해둔 뒤 집중적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어 차를 세운 뒤 영상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성의 표시를 하면 자기가 이 동영상을 지워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점 잡힌 운전자 70여 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 1만 원에서 5만 원을 뜯겼습니다. 이렇게 재작년 10월부터 챙긴 돈은 150만 원. 항의하는 운전자에겐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현금이 없다고 하면 친절히 은행 위치를 가르쳐 줬습니다. 끝내 돈을 안 주는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중요법규 위반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본인이 원하는 처벌이 나오지 않으면 관계기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 얘기. 불치사한 거 국민신고에 내가 신고할 거예요. 경찰은 장 씨를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담벼락 같은 공공장소에 문자나 그림을 그리는 걸 그래피티라고 하는데요. 독일이 서울시에 기증한 베를린 장벽을 훼손한 그래피티 예술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피티는 낙서일까요? 예술일까요? 포커스에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989년 독일을 동서로 갈라놨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베를린시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며 지난 2005년 서울시에 이 장벽 가운데 일부를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알록달록 페인트줄에 뜻을 알 수 없는 은색 문양, 다른 한쪽에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피티 예술가 정모 씨가
지난 6일 밤 벌인 일이었습니다. 안내판에는 베를린 장벽 일부를 원형 그대로 옮겨왔다고 돼 있는데 이번 일로 원형 모습을 다시 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신상은 저희가 인적사항 다 파악했고 이번 주 안에 조사할 겁니다. 본인이 자기 SNS에다 올려서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작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의도를 떠나서 시설물에 훼손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불법 행위라는 거는 인식은 하시고 한 행동인가요? 네, 그래피티, 긁어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건물벽이나 지하철 차량 등에 저항적인 문구나 그림을 그려 넣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건축물에 그려진 그래피티 작품을 훼손했다며 건물주가 작가에게 우리 돈으로 73억 원가량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은 피카소로 불리는 바스키아의 이 그래피티 작품은 지난해 경매에서 1248억 원에 판매되기도 했죠. 그러나 그래피티의 성지 뉴욕에서도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의 그래피티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공용물 파괴죄가 적용돼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 낙서, 그 경계는 바로 법의 테두리겠죠.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이 되죠. 쉬는 시간과 회식 그리고 거래처와의 만남을 일한 시간으로 봐야 하느냐 마냐를 두고 혼란이 많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최수윤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정부는 근로시간의 기준을 뭘로 삼았습니까? 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업무 지시를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예. 따라서 업무 중간에 동료와 잠깐 커피 한잔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휴식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상사가 전화나 메신저로 찾으면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임원 등의 운전기사들이 대기하는 시간도 같은 이유로 근로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서 회식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회식은 부서장 감독 아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부장의 철저한 감독을 받는데요. 예. 하지만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정부가 두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업무 연관성 때문입니다. 회식은 업무라기보단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본 겁니다. 상사가 참석을 강제하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휴일에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것도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고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출장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출장은 소정 근로시간이나 통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노사가 합의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특히 해외 출장 같은 경우 비행과 출입국 수속, 출장지 이동에 관해서 노사가 미리 통상 근로시간을 정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네. 워크숍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고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네, 노동부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판례에 따른 대체적인 지침이지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일례로 선언의 휴게 시간은 선박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선장의 감독하에 있지만 근로시간으로 보진 않습니다. 네, 노사가 합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네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 아프리카의 강호 세네갈과 비공개 평가전을 치릅니다. 공격수 황희찬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지만 신태용 감독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박상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작전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선수들에게 전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비공개로 열릴 세네갈전에 앞서 최종 전술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어떤 전술을 활용할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이번에도 최정예 선수 전부가 출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투톱 파트너 황희찬이 허벅지 근육통 때문에 결장합니다.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인해 베스트 멤버의 가동은 어려워졌지만 신태용 감독은 특유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훈련 때 반복적으로 잘 하면
시합 때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라고 저는 우리 선수들한테 자부심을 주고 싶습니다. 선수들도 세네갈전에서 반전을 다짐했습니다. 이기고 골이 터지고 해야지 자신감이 많이 상승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결과를 또 가져오기 위한 또 경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표팀은 세네갈전을 끝으로 이곳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의 훈련을 모두 마칩니다. 스웨덴과의 1차전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대표팀 내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해 부족한 2% 채우기에 나섭니다.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극지방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수놓는 오로라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명의 신 아우로라에서 따온 이름처럼 신비롭게 너울거리는 오로라를 가리켜서 흔히 신의 옷자락이라고도 하죠. 이 말을 19세기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정치 명언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신이 역사를 지나갈 때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다.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은 1989년 동독 건국 40주년 열병식에 갔다가 리무진에서 내려 거리의 시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벌을 받습니다. 동독 정부가 때를 놓치지 말고 개혁을 서두르라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Kim Jong-un wants to do something great for his people, and he has that opportunity, and he won't have that opportunity again. It's a one-time shot.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까지 날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북한 체제 70년사 초유의 일입니다. 그가 이웃 사회주의 형제국 중국과 남북 중립지대 판문점으로 온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김일성은 동유럽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냉전시대 사회주의 진영을 못 벗어난 우물안 외교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중국과 러시아만 다니며 은둔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시도조차 못했던 자유세계로의 외출을 감행해서 철천지 원수라던 미국의 대통령과 마주 앉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확실한 체제 보장과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핵폐기를 놓고 담판을 벌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스타일이 워낙 예측 불허여서 결과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이 내일 역사의 신이 늘어뜨린 옷자락을 놓친다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설 기회는 했던 뒤의 오로라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회담이 열리는 센토사 섬이 이름 그대로 평화와 고요의 섬이기를 기다립니다. 6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세기의 핵담판 전야였습니다. 네, 방금 싱가포르에서 들어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두고 호텔에 머물면서 두문불출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내 관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관광 코스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등 싱가포르 랜드마크를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코스는 오늘 낮 현송월 등 북한 수행원들이 미리 사전 답사한 코스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밤 곳곳에 비가 지났다가 새벽에는 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영남 지역 소나기예보를 제외하고는 비 소식 없이 선선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또 내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싱가포르는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모레는 전국이 맑겠고요. 크게 덥지 않은 초여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날씨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이 16도, 광주 18도, 부산이 16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곳곳이 26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20도 내외로 평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고요.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 9도 선에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저희 TV조선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 하루 종일 뉴스 특보와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싱가포르 현지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